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하루 종일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에서 50mm의 많은 비가 쏟아진 가운데 도심에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2일 오전 11시 20분쯤 부평구 청천동 아파트 인도에서 나무가 넘어진 것을 시작으로 낮 12시쯤에는 남동구 장수동 대공원 앞 지하차도가 침수돼 출동한 소방당국이 안전조치를 마쳤는데요. 이어 같은 시각 미추홀구 다세대 주택과 서구 청라동의 도로에서도 하수구가 역류해 한때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 비는 3일 오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한때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2일 오전 5시 30분쯤 김포시 대곡면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는데요.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불길이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 오전 5시 50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3분 뒤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 인력 2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약 4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공장 건물 10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저 앞에 것만 타다가 걔는 뒤쪽으로 넘어가서 위험부터가지고 거의 1시간 만에 탄 것 같아요. 민선 8기 부천시가 임기 2년을 꽉 채우고 후반부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면서도 아직 갈 길이 먼 주요 현안들을 챙기는 게 숙제로 남았는데요. 임기 3년 차에 접어든 부천시, 향후 중점 추진 과제들을 미리 점검했습니다. 현장에 이정아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부천의 대표 원도심인 심곡본동입니다. 가파른 산비탈을 따라 다닥다닥 붙은 허름한 집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골목과 골목이 이어진 동네길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입니다. 부천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대상지. 주민 대다수는 평생 이 동네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만큼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40년 세월 심곡본동 원주민도 바라는 게 있습니다. 정화조도 그렇고 119 응급차도 그렇고 골목이 좁아서 옛날 원도심이다 보니까 너무 열악해요. 제대로 용적률을 찾아서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지역이고 종상향이 돼서 우리 원도심 지역의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부천시는 원도심 정비를 임기 후반부 주력 사업으로 삼았습니다.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게 핵심입니다. 원도심 개발과 관련해서 심곡도서관 일대 소규모 정비 사업 현장에 가서 우리 원도심들 어떻게 균형 있게 개발시키고 그동안 오랫동안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어려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비 580억 원이 투입된 춘희동 R&D 종합센터.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 규모로 올해 말 입주를 앞뒀습니다. 스타트업 입주기업 위주의 창업 공간을 중심으로 데이터, CCTV, 교통센터 등의 기능을 합친 도시통합관제센터가 들어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얼마나 역할을 할지가 관건입니다. 좋은 기업이 우리 부천에서 함께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부천의 산업 생태계나 또 도시 경쟁력 그리고 부천의 재정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고 당장 다음 달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9월 문을 여는 수소충전소. 부천의 첫 수소충전소로 하루 최대 100대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대장신도시와 일기신도시 재정비 등 굵직한 개발 현안이 산적한 민선 8기 부천시 후반기. 임기 초반 내걸었던 공약과 수건 사업들을 하나씩 해결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부천시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접수 첫날 모두 마감됐습니다. 부천시는 이번 모집에서 115개 기업이 신청해 하반기 융자 규모인 400억 원이 지난 1일 조기 소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안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경영자금의 은행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일 저녁 서울시청 앞에서 난 끔찍한 교통사고의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숨진 자리엔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청 앞 도로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가드레일은 처참하게 부서져 있고 차량이 들이받으면서 생긴 파편들이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른 밤 9시 27분쯤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으로 인도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야근을 하고서 퇴근하는 길에 제가 다리를 다쳐서 택시 타려고 기다리는데 부창동 거기 그 골목에서 갑자기 조그만 막 부딪히는 소리가 퉁퉁퉁퉁퉁 났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굉음이 나면서 그 옆에 있는 차들이 쫙 서 있는데 막 부딪히고 뭐라 그러지? 몸부림치듯이 차가 막 앞으로 돌진을 하는 거예요. 달려오는 그 오토바이 아저씨하고 치고 그 차는 이제 앞에 다 찌그러져가 있고. 사고 현장입니다. 아수라장이었던 현장은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정리가 된 상태고요. 한쪽에는 사망자를 위로하는 꽃다발이 놓여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데도 사망자를 애도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밤 갑작스러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된 겁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형 교통 사망 사고에 시민들은 충격과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생전 보지도 못한 광경이에요. 갑자기 더 큰 굉음이 소리가 나면서 막 쏜살같이 차가. 마음이 안 좋죠. 이게 바로 났으니까. 한 번도 일어났던 적이 없었었는데 처음 봐서 좀 놀랐어요. 이번 사고로 숨진 피해자 9명 중 4명은 한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사고가 난 곳을 매일 지나는 시민들은 참담한 마음에 국화꽃을 들고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여기 맨날 아침에 출퇴근하는데 그냥 보니까 기분 그렇더라고요. 가해 차량 운전자 A씨는 버스 운전기사로 음주나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인천시가 건립을 검토 중인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유치를 두고 계양구와 서구의 유치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윤한 계양구청장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인천시청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서구는 계양구의 삭발식과 관련해 합리적인 근거와 이성적인 토론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인천시청 앞에 모여 머리를 미는 사람들. 삭발식을 지켜보던 일부 주민은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지난 1일 윤한 계양구청장을 비롯해 계양 지역 구의원과 사회단체장 등 약 30명이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계양 유치를 촉구하며 집단 삭발에 나섰습니다. 이날 삭발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연 윤한구청장은 최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문화예술회관을 서구에 배치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삭발에 나선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전혀 납득할 수도 없는 이유로 다른 지역에 유치될 수 있다는 청청농락과도 같은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그 이유 중에는 특정 지역의 분구와 관련하여 선물의 개념으로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서구 검단 분구를 앞두고 유정복 인천시장이 같은 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지역에 문화예술회관을 선물로 주려 한다는 겁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5월부터 북부 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필요성과 입지 등을 분석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으로 이달 중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인천 계양구와 서구는 저마다 구민 서명운동을 하며 유치전에 나선 상황으로 계양구는 지난 5월 전체 인구의 60% 이상인 약 16만 명의 서명을 받아 인천시에 전달했습니다. 계양구가 내세우는 문화예술회관 입지는 계양 아라온으로 계양구가 실시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계양 아라온의 배우 시장은 665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윤한구청장은 접근성과 경제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계양 아라온이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계양 아라온은 계양역에서 도보로 단 5분밖에 걸리지 않는 최상의 접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가액도 감정평가 기준 평당 125만 원으로 북부권의 어느 지역보다 우월한 경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서구는 문화예술회관 유치와 관련해 균형 있는 행정의 관점에서 본다면
합리적인 근거와 이성적인 토론을 통해서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인천시 용역 결과를 기다리며 유치 홍보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인천시 용역 결과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직 구청장이 시청 앞 삭발식에 나서는 등 인천 서구와 계양구의 문화예술회관 유치전이 점차 가열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이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같은 시각 경기도 18개 시군과 강화를 제외한 인천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기상청은 3일 낮까지 수도권에 적게는 30mm에서 많게는 12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이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됩니다.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으로 2년간 일상혁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을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간의 임기는 시정 핵심 철학인 동행과 매력을 다지고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기 위해 달려왔다고 밝혔는데요. 그 결과 기후동행 카드와 서울국제정원 박람회 등 100만 명이 이용한 정책들이 탄생했고 시민 밀착형 소프트웨어 혁신이 시정 곳곳에서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민선 8기 후반기 시정은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일상혁명을 이어가며 특별함이 일상이 되는 서울을 넘어 특별함이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민선 8기 인천시가 취임 3년차를 맞아 취약계층 집수리 봉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봉사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미추홀구의 한 가정을 찾아 집수리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대상 가구는 노인이 혼자 사는 다세대 주택으로 벽지와 장판이 훼손되고 노후된 내벽은 보온에 취약해 지역사회의 도움이 절실했던 곳입니다. 인천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019년부터 집수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배나 장판 교체, 화장실 공사 등을 해주는 재능 나눔 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생활이 불편한 분들도 많습니다. 사는데 불편함이 없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을 하는 것이 바로 민생이요, 복지요, 또 시민 행복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천시가 오는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제74주년을 맞아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인천 상륙작전 기념주간을 9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열 계획인데요. 해당 기간에 기념식과 시가행진, 인천 평화안보포럼과 유엔 참전국 유학생들과 함께하는 UNI 캠프, 작전명 크로마이트 그날의 이야기 강연과 2024 통일 청년 대화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제75주년이 되는 2025년에는 인천 상륙작전 참전국 정상들과 참전 용사들이 함께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인구의 날을 맞아 6일부터 12일까지 2024년 경기도 인구주간을 운영합니다. 인구주간 행사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이민정책 토론회와 더불어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바로 지금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백인의 앞바단 도민특강, 도직원 인구교육, 저출생 인식 개선 뮤지컬 등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지는데요. 인구주간 동안 경기도에서는 가족 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 홍보를 진행합니다. 임보미 도인구정책 담당관은 2024년 경기도 인구주간 행사를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도민과 인구 문제를 함께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